헬로 썸피플, 여러분의 데이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4번 볼 텐데요. 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인재상과 자소서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멋진 한국외대의 전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사실 대학도 이제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여기 다닐 때 사실 땡볕이에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면 되게 화사하잖아. 근데 이렇게 걷다 보면 여기 땡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땡볕이 문제야? 그치? 내년에 여기 캠퍼스 거닐 건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도요, 제가 최대한 정보 드릴 테니까요, 내년에 우리 여기 캠퍼스를 거닐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뜯어봅시다. 자, 한국외대의 인재상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요, 요거는요, 한국외대 홈페이지에 가보면 한국외대의 교육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육 이념에 따라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및 공학 등 광범위한 교양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우리 학교의 특성인 외국어를 토대로 세계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합니다. 그래서 문화 교류 및 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주적 탐구인, 국제적 한국인 평화, 독창적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외대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에 대한 느낌이 좀 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외대가 나아갈 그 교육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을 어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주적 탐구인, 국제적 한국인, 독창적 전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외대를 입학하기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 이념과 목적을 이렇게 도식으로 체계화해줘서요, 진리, 평화, 창조를 창학 정신으로 해서 국가와 세계 발전에 공헌하는 그런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이고 국제적이고 독창적인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는요, 제가 다른 대학들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한국외대는 또 다양한 정말 세계 나라의 각국의 언어들을 섭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나만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와 세계에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좀 크게 목표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도 구체화 시키시면 비단 자소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도 여러분들의 꿈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전형 안내랑 자소서 소개가 한국외대 홈페이지에 가면, 입학처에 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 그 책자에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고교 생활에 충실히 참여하며 역량을 키운 창의 융복합 인재를 원합니다 라고 인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대니까 언어만 잘하면 되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창의 융복합 인재, 내가 언어라는 것을 공부할 때 일단 그 언어는 그 세계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이자 창구인 거야. 그러니까 그 세계의 문화와 그 세계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적 시각, 그리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단순히 언어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창의성, 도전성, 이런 것들을 함께 강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19학년도 한국외대의 자소서 4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문항은요, 요거예요. 요게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고요. 1, 2, 3은 역시나 공통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천자 이내로 쓰시면 되고요. 이때는 항상 띄어쓰기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꼭 3개 안 쓰셔도 돼요.
2개에서 3개, 2개 쓰신다면 750자씩, 3개 쓰신다면 500자씩 정도로 배분해서 쓰실 수 있겠죠. 요거 딱 750자 막 맞춰가지고 그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어떤 에피소드는 조금 길고 조금 짧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긴데 하나는 뭐 2줄 나오고 이런다 그러면은 소재를 하나로 그걸 치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고루 잘 배분하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3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실천한 사례를 들고 역시나 천자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항 보면요.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 동기 하나 쓰셔야 되고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천자 이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4번 쓸 때 주의하실 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된다. 놓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지원 동기 빼놓지 않고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노력한 과정을 쓰셔야 되는데 노력한 과정이 4번 문항에 나와 있다. 무엇에 주의하셔야 됩니까? 바로 2번 문항과의 소재 중복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2번도 봐봐.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이잖아요. 그럼 2번에다가 야심차게 3개를 착착착 썼는데 4번에 봤더니 또 쓰라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노력한 과정을 더 찾기가 너무 어렵다. 찾아서 쓰려고 했더니 너무 작은 소재인 것 같고 너무 지엽적인 것 같고 내가 강조하려고 했던 역량이랑 그렇게 딱 맞진 않는 것 같은데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 들고 그러면 그건 매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소재를 2개로 줄이고 소재를 4번으로 끌어오셔도 되고 저는 소재 충분합니다. 오히려 제가 노력했던 과정을 2번에 3개만으로 쓰긴 너무 부족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4번 노력한 과정에다가 2번에 3개 쓰시고 새로운 에피소드로 4번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천자로 써야 되니까 지원 동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0자 정도 쓰시고요. 노력한 과정을 플러스 마이너스 700자 정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자기소개서 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자소서는요. 나를 소개하는 글이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작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언어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고 도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3번 다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디에 쓰여 있어요? 이미 생기부에 수상 경력에 쓰여 있단 말이죠. 근데 자소서에서 전 1학년 때도 대상, 2학년 때도 대상, 3학년 때도 대상을 탔습니다. 이런 중복된 얘기는 쓸 필요가 없다. 글자 수를 잡아먹을 뿐이야.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이 친구가 왜 3년 내내 영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과정을 거쳤기에 이런 대상이라는 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3년 내내 대회에 참여한 후에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대회에 참여한 경험은 이 학생을 어떤 부분에서 성장시킬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소서에는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수행평가든 대회든 동아리 활동이든 여러분이 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재 내면의 것, 제가 그걸 왜 하게 됐냐면요. 그걸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힘들었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이렇게 다 겪고 났더니 제가 무엇이 성장했냐면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셔야 매력 있는 자소서를 쓰실 수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체크포인트 3번. 일단은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같죠. 웬만하면 지금 2번과 4번 문항이 똑같기 때문에 소재를 중복해서 쓰지 말아라. 하지만 소재를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소재가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같은 소재지만 그 소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그 소재로부터 길러진 역량을, 다른 역량을 강조하시면 소재 자체는 중복되지만 글은 아주 좀 중복되어서 매력 없는 그런 글은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체크포인트 4번 공통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하셔야 됩니다. 유사도 검증 처리 가고요. 0점 처리되는 항목들이 있죠. 개인의 뭐 실명이라든가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어떤 지위라든가 그런 직업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수상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인증 내용 이런 거 작성하시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5번에 보면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답변을 다 하고 있는가. 제가 4번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 있죠. 지원 동기 꼭 쓰셔야 됩니다. 노력한 과정 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원 대학과 지원 모집 단위의 명칭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하였는가. 여러분 복사해서 붙이는 경우 있다 보니까 외대에다가 쓰면서 다른 대학 썼던 거 4번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저는 뿅뿅 대학에 꼭 입학하고 싶습니다 근데 대학 이름이 달라. 서운하다. 요거 서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복사해서 붙여놓을 게 아니고 각 대학마다 최소한 글의 흐름을 보면서 글의 소재는 똑같더라도 글의 흐름이라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맞춤법을 지켜 작성하였는가. 요거는 기본이죠. 기본.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느냐. 맞춤법이 하나 틀렸거나 오탈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얘는 탈락. 아유 성의가 없어. 이러진 않는데 최소한 글을 읽는 데는 무리가 없어야 돼. 정말 자소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 글이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최소한 문장을 간결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날 수 있게끔 문장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출 서류간 배치되는 내용은 없는가. 자, 생기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활달한 아이예요. 자소서에는 신중하고 묵묵한 아이예요. 교사 추천서에서는 소극적이고 뭐 그런 아이예요. 세 개의 서류가 다 다른 학생을 말하는 것 같아. 이러면 신뢰할 수가 없어. 좋은 평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기부, 자소서, 교사 추천서에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까지도 이제 외대에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팁에 맞춰서 작성하시도록 하고, 특히나 이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소수어과가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학과마다 전공 적합성, 여기서 말하는 전공 적합성이란 여러분, 제가요 저 그 언어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럼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 지원 동기입니다. 왜 하필 그 소수어과를 선택해서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소신이 확고해야 돼. 그래야만 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학과에 지원했구나 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야 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그 뒤에 했던 활동들이 다 어필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어 저 모르는데요, 그 언어 안 배워봤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대신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뭐 제2외국어라든가 이런 것들 언어적인 능력 반드시 어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그런 오픈마인드,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잘 녹여서 설득력 있게 작성하셔야만 한국외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인재상과 자기소개서 4번 작성하는 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2019학년도 한국외대 합격을 꿈꾸는 우리 고3 수험피플들, 오늘 제 영상과 함께 매력 있는 자소서 작성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